Workplace of the Future, 인공지능을 품은 스마트 비즈 플랫폼. 저는 오늘 스마트 비즈 플랫폼에서 소개를 드릴 인젠트의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AI인 만큼 제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AI와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웹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AI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집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AI 스피커, 인공지능 기능을 담은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그런 기능의 제품입니다. 또는 이세돌 기사와 바둑대국을 뒀죠? 알파고. 그 다음에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에 가장 가까운 모델은 영화 아이언맨에 나왔던 자비스 또는 프라이데이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모델들이 토니 스타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우리에게 유익한 인공지능, 그런 인공지능이 영화 속이 아닌 일상 속에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많은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이 변화에 따른 기업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민,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스마트 비즈 플랫폼, 그리고 그 스마트 비즈 플랫폼이 AI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에 또한 업무 공간과 도구들이 많이 변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도구로, 제한된 도구로 업무를 받다 하면 이제는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 문서를 위주로 업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오피스 문서를 같이 작업을 한다든지 PDF 문서, 또한 이미지 문서, 여러 가지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변화된 공간, 일하는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실 내 자리에서만 업무를 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 형태대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장 중에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가는 기차 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무실 내이지만 내 자리가 아닌 회의실 또는 별도로 마련된 보안 환경이 이루어진 스마트 워크 센터,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는 공간의 변화가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간이 변화됐다면 일하는 방법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나 중심에 내가 스스로 문서를 만들고 보고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다 하면 이제는 전자화된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전자화 문서, 모든 문서들이 컴퓨터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내 직원들과 그리고 거래처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일하는 도구들이 변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젠트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는 스마트 비즈 플랫폼의 청사진을 이런 본 행사를 통해서 발표를 드렸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들을 접목해 왔습니다. 자, 올해는 클라우드와 AI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저희가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짜 급격하게 확산된 시점이 있었죠. 이때 A은행 담당자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젠트의 스마트 비즈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마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비기금 현업 담당자께서는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처럼 기존에는 방문을 해서 기금 약정을 했다면 이제 비대면으로 100% 비대면으로 고객하고 기금 약정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코로나 시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한 인증서 대신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 방식을 변경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기술들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작년부터 저희는 스마트 비즈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런 기치 아래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져도 비즈니스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 업무 환경에 따른 기업의 고민,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식에 대한 자산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업무를 보는 많은 패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PC,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단말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작업했던 많은 산출물들, 많은 문서들, 많은 프로그램 소스들이 PC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자산화하기 위한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산화가 되어야지만 검색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아놓고 단순히 모아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또는 그 자료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유와 협업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팀으로 일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달아봤는데요. 사뭇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잦은 부서 이동이나 또는 퇴직자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업에서는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수인계 해주지?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비즈 플랫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입니다. 이 보안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모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보안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스마트 비즈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3가지 기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 자산화. 2번째, 스마트 비즈 환경 구축. 3번째, 유연한 확장성입니다. 특히 지식 자산화 부분에서는 개별 PC에 산재된 문서의 통합 관리, 그리고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시켜 줄 수 있는 부분,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스마트 비즈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능형으로 콘텐츠 반입, 보안까지도 신경을 썼고요. 또 근무 관리도 저희는 지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금 표시된 이 붉은색이 AI를 접목한 그런 기술들이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화면을 또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쪽에 설명드리면서 한번 같이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비즈 플랫폼이란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동그라미들이 보입니다. 이 동그라미들은 사실 요소 기술들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러나 이 요소 기술들이 지금 다 표현하지도 못한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 다 쓰실 수도 있지만 난 필요한 기능만 쓰겠어. 대표적으로 문서 관리 영역, 그리고 공유 협업 영역, 그리고 통합 검색 영역, 그리고 에이전트 관리 영역, 그리고 보안 관리 영역, 권한 관리 영역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술은 사실 이전부터 서비스 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인젠테 스마트 비즈 플랫폼은 이러한 부분들의 강력한 ECM 엔진 기반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인젠티에 갖고 있는 솔루션 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솔루션, 저희와 협력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함께 플랫폼화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 반출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계신 레가시 시스템, ERP 또는 업무에서 보고 계신 이메일 시스템, 여러 가지 그룹웨어 등 이런 시스템들과 쉽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연계된 구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내가 보던 아주 익숙한 환경이죠. PC 환경에서부터 모바일 환경,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동일하게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통계 기능에 집중해서 기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인젠티의 스마트 비즈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코어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이러한 코어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하단에 위치한 인젠티의 제품군들과 그리고 재택근무 기반 서비스를 하겠다라면 저희 솔루션과 협업 솔루션들을 같이 묶어서 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협업과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내 그룹웨어라든지 사내에서 쓰고 계신 메신저를 바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나 화상회의 부분이 많은 관심을 또 보이고 계신데요. 동시에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비동시 화상회의 기능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안 회사들이 관심 갖고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컨텐츠를 재택근무 환경에서 컨텐츠가 사내로 들어오는 경우, 클라우드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반입하는 환경에서도 보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비즈 플랫폼의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스마트 비즈 플랫폼의 기능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문서함 기능입니다.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우리 사용자에게 친숙한 윈도우 탐색기 환경을 포함한 웹 UI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로그인만 하면 개인에게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본사에 있든 출장지에 있든 회의실에서 일을 하든 그리고 하물며 집에서 일을 하든 또 장거리 출장지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또는 지방에서 일을 하든 동일하게 내가 보던 업무 환경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로컬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문서함에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집중화된 문서를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털 환경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듯이 동일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별도의 검색 엔진 없이 스마트 비즈 플랫폼 안에 내장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이 동일하게 구현된다는 것이죠. 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파일명이라든지 수정자, 작성자, 작성일시 이런 부분들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내에 있는 키워드까지 저희들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제한적인 파일 포맷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일 포맷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첨부 파일을 미리 보기 한 형태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검색한 결과가 맞는지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그대로 다 노출이 되냐, 또 그렇게 되면 보안에 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에서 갖고 계신 인사 정보를 기준으로 권한에 따라서 차등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부분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클라우드 문서함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손쉽게 문서를 공유하고 저희는 협업룸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에게는 URL을 통한 링크 공유 기능과 원본 문서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능, 크게 두 가지 기능인데요.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원본 문서를 제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가 파일, 10기가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한다고 예를 들어 봤을 때 그 파일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타고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받는 사람도 힘들고 주는 사람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몇 바이트 되지 않는 URL 링크 정보만 전송을 해도 이 문서는 클라우드 문서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저희는 한 번 더 고민했던 것이 협업룸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문서함 내에서 단순하게 컨텐츠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자. 우리가 TFT를 구성해서 일을 해보자 했을 때 이렇게 협업룸 기능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 같이 문서를 작업하고 또한 커멘트를 남기고 서로 이 문서를 최종 문서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서로 결제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협업룸은
필요에 따라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문서함 네 번째 기능입니다. 간편하게 문서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버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다른 사용자들이 문서를 편집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서에 대해 버전을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으로 관리했던 재밌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어떤 업무 패턴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용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문서를 편집할 때 이렇게 컨트롤 S, 뭐 Alt S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용자들은 문서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이렇게 닫으면서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단축키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뭐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100번도 넘게 이렇게 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마이너 버전, 그리고 문서가 닫히면서 저장되는 부분은 메이저 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문서를 나중에 확인할 때 굉장히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문서를 협업 중에 다른 사용자가 덮어 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런 클라우드 문서함의 종류들에서는 이런 일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하게 쓰는 뭐 파일 서버 형태라든지 뭐 같이 쓰는 공유 문서함 이런 종류의 문서에서는 이런 버전 관리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덮어쓰기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능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버전별로 이력 제공하고 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간편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문서를 편집할 때 상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용자에게 UI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웹 U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제 파일 리스트가 있고요. 사용자들이 편집을 하고 있으면 편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편집 중인 사용자가 누가 편집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탐색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탐색기는 아이콘 모양의 저희가 아이콘 오버레이 기능을 더 씌워서 편집 중일 때, 본인이 편집 중일 때는 초록색으로, 또는 다른 사용자가 편집 중일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상호 편집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담아봤습니다. 자, 클라우드 문서함 다섯 번째 기능입니다. 문서에 대한 자동 분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화 문서에 대해서 클라우드 문서함으로 저장할 때, 자, 이때 저희는 AI를 활용했습니다. 자, 문서에 대해서 자동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전자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자문서는 오피스 문서라든지 한글 문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문서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내에 있는 자료들을 키워드 추출하고 또 업무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문서의 종류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문서 자동 분류해서 클라우드 문서함에 저장되게 됩니다. 또 이런 스캔 문서, 전자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지화된 문서고 또 이미지화된 PDF 문서입니다. 이럴 때는 문서의 모양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OCR 기능을 또 저희는 접목을 해서 문서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갖고 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단순하게 문서를 분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 안에 또는 문서의 키워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별도의 프로세스를 태워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클라우드 문서함의 여섯 번째 기능, 개인형 스마트 비서.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제가 생각하는 AI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아이언맨의 자비스 또는 프라이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비서가 우리 클라우드 문서함의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저희 팀은 AI에게 물어봅니다. 최근 3년간 행사가 이루어졌던 사진을 찾아줘. 왜냐하면 제가 찾으면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어떻게 답을 주냐면 최근 3년간 행사했던 사진이 총 몇 건인데 그 중에 제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건 몇 건이고 권한이 없지만 볼 수 있는 건 또 몇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AI에게 물어보게 되죠. 자, 권한 요청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AI는 다시 저에게 답을 줍니다. 권한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이런 문서를 참고해서 저는 권한 신청을 해서 해당하는 제가 찾고자 하는 자료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문서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차를 가야 됩니다. 연차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AI에게 연차 신청서 작성해줘. 그러면 AI는 제가 언제 가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저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비서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이 기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 굳이 드리지 않아도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문서함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룹웨어, 그다음에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관리하고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또는 이메일 시스템, 기타 등등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또한 지도시켜서 AI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비즈 플랫폼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협업 부분입니다. 간편한 컨텐츠 수집 공유, 그리고 동시 비동시 화상 회의입니다. 먼저 컨텐츠를 간편하게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 문서함 내에는 수많은 수억 건의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보고서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자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게 된 보고서에서 쉽게 제가 그래핑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캡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그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링크 정보로 다 담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그냥 캡처링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고서 형태대로 바로 캡처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은 제가 필요에 의하면 저희 위에 계신 분들한테 보고서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다른 직원분들하고 협업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동시 화상회의는 현재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동시 화상회의에도 집중해 봤습니다. 검토 요구자라고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요.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과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시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일을 할 때는 13시간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할 때 그분은 주무시는 거고 저희가 잘 때는 그분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차가 다를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지만 해외에 어떤 지사를 두고 있으신 분들, 해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런 코워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검토 요구자가 먼저 컨텐츠를 바인딩합니다. 이제 바인딩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 내 얼굴, 내 목소리가 바로 녹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비즈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 대상자는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제가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자, 피드백을 받은 저는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검토 대상자분에게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동시 화상회의 기능과 동시 화상회의 기능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 환경이라든지 또는 원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협업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기업 환경에 특화된 메신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신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란톡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도 노란톡 많이 썼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은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내가 이 메신저를 PC에다 띄워놓고 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필요하면 화상회의도 연결해야 되고 또는 제가 필요하면 다른 사용자분들 PC도 원격으로 붙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모아서 메신저 기능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 비즈 플랫폼의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근무 관리 영역입니다. 근무 관리를 할 때는 얼굴을 통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AI 기반으로 저희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이 그냥 살아있는 이런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카메라에 대놓고
출근을 한 그런 부정 출근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등록된 기기에서만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한 저희는 보안적인 측면으로 얼굴 인식을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가까운 카페에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깜빡하고 이제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열어둔 상태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저희는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가 이 노트북에 접근을 했을 때 안면 인식을 통해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고 화면을 잠그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얼굴을 한 번 더 매칭,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다른 데로 노출이 되거나 넘어가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경은 간편하게 사용자에게 모바일, PC에서 제공이 됩니다. 근무관리 두 번째입니다. AI 기반 사용자 이상행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들은 스마트 비즈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해서 핸들링, 이메일 보내고 각종 디바이스에서 자료들을 찾고 또한 인쇄도 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AI에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복잡하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시계열 데이터, 텍스터 마이닝, 유저 행위 레이블링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은 AI가 알아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지도 학습은 내가 AI에게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라고 지도하는 부분이고 비지도 학습은 정해진 루틴대로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AI가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스마트 비즈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관리자나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되냐면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그런 건들이 있을 때 통계를 원활하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행위에 탐지를 하고 그런 이상행위가 탐지됐을 때 바로 계정을 차단하거나 잠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위험관리 패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안입니다. 보안의 첫 번째 영역이고요.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저희는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검출하는 과정은 앞에서 보셨듯이 AI를 활용해서 검출하고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규식 번호라고 해서 등록된 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여권번호라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정규식으로 제공된 부분들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 민감한 키워드들까지 포함시켜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식 중에 여권번호라고 했을 때 이 여권번호를 오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인데 하필 그 단어가 인식하는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오탐에 대해서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오탐에 대한 처리를 사람이 할 것이냐, AI가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두고 저희들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검출 후 관리는 사람과 AI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 라고 AI를 학습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같이 볼 수 있도록 처리가 됩니다. 자, 보안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저희는 재택근무 환경을 고민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업무,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재택근무 환경은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IT 부서 개발자들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담당자들이 재택근무로 돌아갔을 때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에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까지도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인젠트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군들이 있습니다. PAM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SDP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인증이 된 사용자들에게만 허가된 서버에 허가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비즈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작업 내역들을 서버 작업 내역들을 바로 녹화를 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행위를 발생했을 때 바로 탐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안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지능형으로 콘텐츠를 반입하는 것에 보안을 생각했습니다. 등록된 사용자가 스마트 비즈 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반입할 때는 기본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비인가 사용자가 컨텐츠를 반입하려고 할 때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라는 것을 판별하고 클라우드 문서함에 문서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 사용자들이 컨텐츠가 들어올 때 악성 코드, 매크로, 랜섬웨어 등 악의적인 데이터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킹을 위해서 이제 그럴 때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정해진 인증된 등록된 사용자만 컨텐츠를 반입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AI와 스마트 비즈 플랫폼을 지금 제가 스마트 비즈 플랫폼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쭉 AI 접목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AI를 접목한 스마트 비즈 플랫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IT 플레이어 It's 인젠트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 인젠트는 뉴노멀 시대의 공간의 범위를 넘어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거점 오피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근무 환경 인젠트 스마트 비즈